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대입 전형 모집 요강 서울시립대, 세종대, 그리고 숭실대를 맡은 강원진학지원센터 전형 분석팀 교사 고도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대학별 정시 전형 2025학년도 대비 2026학년도 주요 변경사항과 정시 지원 체크 포인트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와 세종대학교, 숭실대학교 이 세 가지 학교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세 학교 모두 다 변형된 점이 굉장히 많아서 잘 보시고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구에 시립대, 경희대, 외대 이렇게 같이 있는 그 주변에 있죠. 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정시 모집에 비해서 증감이 많이 된 학과들이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 인문, 그리고 인공지능학과, 신소재공학과, 그리고 자유전공학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 전공도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요.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씩 이렇게 증감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전공학부나 인공지능학과, 자유전공학부 자연계열, 그다음에 지능형 반도체 전공 같은 경우에 인원 증가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성적이 조금은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지능형 반도체 전공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군이었는데 다군으로 이동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열을 인문계열 1, 2, 3, 자연계열 1, 2, 3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이것이 인문계열 1, 2, 그다음에 자연계열 1, 2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 3이나 자연 3에 있던 많은 학과들이 대부분 인문 2, 자연 2 이렇게 바뀌었고요. 경제학부, 세무학과, 경영학과는 인문 1로 바뀌었고 행정학, 국제관계학 같은 경우에는 인문 2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어떻게 점수가 반영되는지 이거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1, 2, 3으로 나눠져 있었다가 1, 2로 바뀌었고요. 경제학부나 세무학과, 경영학과가 인문 1로 들어가면서 인문계열 1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더 많이 보고 탐구의 비중이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의외인 거는 사회복지학과도 인문계열 1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를 관련한 학생들도 수학을 잘 보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과학 계열이 많기 때문에 탐구가 더 많이 올라가고 영어가 더 많이 5%씩 올라갔고 수학은 25%로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2 같은 경우에는 수학만큼이나 탐구도 중요하다. 그리고 영어도 많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 1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국어를 더 많이 보고 수학은 미적, 기하 꼭 봐야 되는 거 표시가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사라진 것 같고요. 탐구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탐구의 퍼센티지가 낮아지고 국어의 퍼센티지가 더 높아졌다. 그래서 국어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에서요. 원래 과탐을 2개 선택했을 경우에 가산점이 7%가 있었는데요. 이게 3%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탐 런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사탐을 시험을 보고 나서 이과 계열로 이제 지원하려는 학생들의 부담이 조금 덜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1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로 4점 그리고 11점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계열 2 같은 경우에는 6점, 10점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등급부터는 점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1, 2등급 내외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연계열 1, 2 같은 경우에도 등급이 내려가면서 점수가 떨어지는데 3등급까지는 그래도 조금 괜찮지만 4등급부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 예체능 학과들도 영어 점수가 떨어지는데 4등급부터는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4등급 이상만 받으면
따로 점수 차감이 없을 것 같고요.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합니다.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은 일반적인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만든 자체적인 기준으로 백분위와 표준 점수 사이를 판단을 해서 백분위 몇은 몇 점입니다. 표점 몇 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중에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줘요. 이것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변환 표준 점수가 어떤 것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걸 확인하고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변환 표준 점수는 12월 중 발표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지원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탐구 2과목 모두 선택했을 때 3% 가산점이 되고요. 과학탐구 2과목,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학탐구 2과목 모두 선택 시 탐구 영역 산출 영역에 3% 가산점이 부여된다. 원래는 이게 7%였는데 3%로 줄었다. 여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과탐 2개 선택했을 때 7%에서 3%로 줄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영어 점수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영어 등급 간에 떨어지는 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영어를 잘 본 학생들이 시립대학교를 쓸 때 유리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학교폭력조치사항 같은 경우에는 1, 2, 3, 5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감점이 1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는 4, 5부터 9호까지 받은 학생들은 지원했을 때 감점이 많이 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서울시립대 정시 지원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봤을 때 작년과 뽑는 인원 자체가 많이 달라진 게 있잖아요. 그리고 퍼센티지도 어떤 과목이 몇 퍼센트 들어가는지, 그리고 인문 계열 1, 2, 자연 계열 1, 2 이런 식으로 계열도 바뀐 게 있기 때문에 작년 예시를 너무 믿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신이 잘 본 과목을 바탕으로 어느 계열을 쓰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해보시고, 과탐 2개 선택하는 거에 대한 가산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수학을 잘 보거나 아니면 사탐 점수가 굉장히 높은 학생들은 자연계를 써도 유리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 급간 점수가 많이 차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등급부터는 그 밑으로 내려갈 때 점수 차이가 크게 나요. 그래서 영어는 최소 3등급 이내는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자율전공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고 지능형 반도체학과도 다군으로 옮겨가고 인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조금 다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은 성적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100분이 85에서 92 사이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점수 산출을 할 때는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100분위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요거 가지고 변환 표준 점수를 다 산출해 보시고 작년 것과 비교하셔서 자신의 성적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 이런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립대학교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학교는 세종대학교입니다. 세종대학교도 변환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잘 확인하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계열 모집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첨단 융합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학과로 뽑던 것을 계열로 바꿔서 뽑게 됐어요. 그래서 학과로 뽑는 전형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수가 많이 줄었고 대신에 그 인원들이 첨단학과 계열로 들어가서 계열 선발로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자지능정보학과와 국방 AI 로봇 융합공학과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국방 AI 로봇 융합공학과는 해병대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모집 단위명이랑 학부명이 변형된 거는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가 에너지자원공학과로 변했다. 그 다음에 국방시스템공학과가 국방 AI 융합시스템공학과로 이름이 바뀌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알아두셔야 될 게요. 실기 실적으로 뽑는 학생들 전형이 있었는데 이게 아예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지고 어디로 들어갔냐? 수능 일반 학생에서 예체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준 거는 94명인데 늘어난 거는 72명인가? 아무래도 뽑는 인원이 조금 더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원래는 실기 실적 위주였던 전형이 수능이 많이 들어가는 전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방 AI 로봇 융합공학이 새로 생겼다.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인원 변경이 된 게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원 변경이 많은 것 그리고 중요한 것들만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자, 원래 자유전공학부를요 2월 인원만 뽑았었습니다. 수시에서 뽑히지 않은 인원들 2월 인원들만 뽑았었는데 이게 딱 40명을 뽑는 것으로 변형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전공학부의 인원수가 많이 늘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문사회 계열로 뽑는 거, 일반 전형으로 뽑는 거 22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의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에 원래는 1명, 2명씩 뽑았었어요. 각 학과별로 한두 명씩 뽑았는데 이거를 다 2월 인원을 뽑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세종대가 이렇게 계열로 많이 뽑고 나머지 대학에서 학과로 뽑는 거는 다 2월 인원으로 변경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계열로 뽑는 것들이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고 대신에 학과별로 뽑는 것들이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죠, 서로.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가군이었는데 올해는 왜 나군에 있지? 이런 거 예측을 하셔서 가군, 나군, 다군 선택하실 때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가 이런 걸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호텔관광계획도 일반 전형을 뽑는 게 7명이 줄어들었고요. 각 대학의 학과에서 뽑는 거 약 2~3명씩 있었는데 2월 인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생명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일반으로 뽑는 게 13명이 줄었고요. 가군에서 나군으로 옮겨갔고 각 학과마다 뽑는 거는 원래 2~3명씩 뽑았었는데 이것도 그냥 2월 인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IT 계열 같은 경우에도 일반 전형으로 뽑는 게 21명이 줄었고요. 인공지능 융합대학의 각 학과들도 일반으로 2명씩 정도 뽑았었는데 2월 인원으로 바뀌었고요. 정보보안학과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변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양자지능정보학과 이거 신설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 15명, 그리고 농어촌 전형으로 4명이나 뽑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많이 뽑으니까 우리 강원도 학생들은 자기가 이제 양자 관련된 거 아니면 AI 관련된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 이 학과를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국방 AI 로봇 융합공학과도 6명 뽑는 거 신설됐다는 거, 해병대 계약학과니까 취직할 때 굉장히 좋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계열 정원이 조금씩 줄었고요. 자유전공학부가 그만큼 늘어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전공학부에서 모집으로 뽑는 게 40명이 증원되었다.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첨단 융합계열 학과에서 굉장히 많이 뽑았던 인원들을 계열로 뽑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 학과별로 많은 인원수가 줄었고 대신에 계열로 185명을 뽑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없던 계열 모집이기 때문에 다군으로 들어간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농어촌도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특성화도 많이 뽑고요. 그래서 첨단 융합 계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계열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두 개의 총원이 어떻게 변했나를 좀 확인해 보면 일반 전형으로 뽑는 거는 185명이 늘어났고 줄어든 게 71, 55, 43, 26 이렇게 해서 실제로 뽑는 인원이 9명이 좀 줄어들었고요. 농어촌을 더 많이 뽑게 됐어요. 특성화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를 잘 참조하셔서 특히나 농어촌 학생들 여기 지원해 보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과 계열 같은 경우에도 일반으로 뽑는 게 좀 줄어들었고요. 일반 전형으로 뽑는 게 줄어들었고 농어촌도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원래 학과별로 뽑는 것들이 2명에서 2월 인원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군학과는 가군으로 변했고 여기에 나군에서 가군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실기 실적 전형으로 많이 뽑았던 이 예체능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요. 실기 실적 전형에서 일반 전형으로 바뀌면서 회화과는 20명이 줄었고요. 패션 디자인 학과는 22명이 줄었습니다. 음악과 같은 경우에는 7명이 늘었고요. 그리고 원래 회화과 같은 경우에는 서양학과, 한국학과 따로 뽑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따로 뽑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유의해 주시고요. 무용과와 영화예술학과 같은 경우에는 무용과 2월 인원으로 뽑았었는데 14명으로 증원이 됐고요. 영화예술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에서 7명을 더 뽑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단융합학과의 계열 모집이 이렇게 변했다. 그리고 그래서 다군에 이렇게 뽑게 됐다는 거. 그다음에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 실기 실적 전형이 없어지고 대신에 일반 전형 예체능으로 넘어갔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기 전형이 없어지고 일반 전형에 실기와 교과를 넣어서 실기 전형처럼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많기 때문에 작년 내용을 참고해서 쓰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자율전공이나 첨단융합계열 다군 이런 그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한번 상향으로 지원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반 전형 어떻게 그 점수를 보냐인데요. 가군에서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이렇게 뽑는데 수능 성적 100%고요. 무용과 영화예술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기고사 30%, 수능 성적 50%, 학생부 교과 20%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인문계열, 자연계열, 나군 같은 경우에는 100%. 예체능 계열인데 창의 소프트 학부가 예체능 계열이에요. 근데 창의 소프트 학부는 예체능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성적이 100% 들어간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실기 실적으로 뽑았던 요 학과들 실기고사가 30%, 수능 성적 50%, 학생부 교과가 20%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고 다군에 40명이 늘어난 자율전공학부와 첨단융합 계열도 그 100% 수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기 학과들 같은 경우에요. 작년에는 실기가 60%에서 80%씩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수능 성적이 조금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실기 60에서 80%가 30%로 줄고 그 대신에 수능 성적이 50%가 됐다는 거 그리고 학생부 교과도 들어간다는 거 이것도 참조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열별로요. 자율전공학부,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창의소프트학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탐, 한국사 다 응시했었어야 되고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 창의소프트학부 제외하고 국어, 영어 그래서 탐구를 안 봤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 영역별 비율 및 점수를 보시면요.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 표준 점수로 들어가고 각 계열마다 이렇게 퍼센티지로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영어는 등급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에는 시립대와 마찬가지로 변환 표준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 표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보면 중요한 게 인문 계열도 수학이 30%나 들어가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 그 예체능에서 수학이 안 들어가는 거 빼고는 다 수학이 35%씩 들어가요. 그래서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유전공학부나 창의소프트학부 같은 경우에는 탐구가 1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국어, 수학을 잘 본 학생들, 그런 학생들한테 훨씬 유리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국방과 관련해서 이렇게 계약학과들은요, 여기 총점이 800점인 걸 알 수 있어요. 나머지 200점은 면접과 그다음에 체력 시험 요게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예체능 모집 단위들에서 원래 체육학과는 50%였는데 이것도 70%, 30%로 바뀌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500점이고 나머지 실기 성적 및 교과 이렇게 들어가서 1000점 만점으로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등급별 점수표를 보시면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4등급 밑으로 내려가면 점수가 확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연계열과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등급까지는
급간이 2점씩 내려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및 예체능 계열 관련 학생들은 가능하면 3등급 이내인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연계열이나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4등급까지는 크게 감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자연계열 수학 및 과학탐구 가산점이 있는데요. 이 자연생명계열,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요 세 개의 대학만 미적분 기하 봤을 때 5% 가산점이 들어가고요. 과학탐구는 한 과목당 탐구 반영 점수의 5%니까 두 과목 다 과탐일 경우에는 10%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IT 계열, 첨단 융합 계열, 인공지능 융합대학, 그다음에 공과 계열, 공과대학 요렇게는 수학이 미적분 봤을 때, 미키아 봤을 때 3% 올라가고 3% 가산점이 있고 그다음에 탐구도 과학탐구 봤을 때 한 과목당 3%씩 그러니까 두 과목 다 봤다면 3%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 계열 중에서 특히나 생명과학, 자연과학, 생명과학대학, 자연생명계열 이쪽을 쓰시려는 학생들은 미적분이나 탐구 2개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국사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3등급까지는 10점, 4등급부터는 점수가 조금씩 내려갑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3등급 이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감점이 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교폭력 조치사항 그 반영인데요. 여기는 1, 2, 3호까지는 10점 감점이고 4, 5, 5호까지는 20점. 그 밑으로는 50점, 100점이고 부적격인데 사실 4호 이후부터는 거의 지원했을 때 감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이 불리하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군계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1호 서면 사과를 했더라도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요거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폭력 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국방과 관련된 학과에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학생들이 있으면 좋을까? 보시면요. 수학 점수가 좋은 학생. 아까 전에 모든 전형에 수학 성적이 3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유리하고요. 작년 기준 100분이 85점 내외일 것 같아요. 전형이 많이 바뀌었지만 전반적인 성적은 비슷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종대 점수 기준으로는 700점 내외 정도 나와야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0분위가 80점대 초반일 경우에 수학 성적이 높다. 그리고 탐구를 잘 못 봤다. 그러면 자율전공으로 들어가면 탐구가 1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국어 성적이 낮고 탐구를 잘 봤다면 첨단 융합 계열을 상향으로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군에 신설된 학과들이고 그리고 새로 모집하는 계열들이기 때문에 점수가 살짝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거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실기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실기를 많이 준비하지 못했지만 수능 성적이 좀 좋다. 그리고 교과도 나쁘지 않다. 이런 학생들은 예체능 계열 한번 지원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숭실대학교입니다. 자,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반영 비율이 변한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인원 뽑는 수는 뭐 크게 증감이 되지 않았고요. 수능 과목별 반영 비율이 많이 변경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이 20%밖에 들어가지 않고 대신에 그게 탐구 1, 탐구 2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상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5% 내려가고 여기도 탐구 1, 탐구 2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문 경상계열 사회탐구 가산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사탐을 2개 본 학생들은 최대 5%, 2.5%, 2.5% 이렇게 최대 2과목이 반영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모집 단위에서 이 2개의 학부가 합쳐져서 AI 소프트웨어 학부로 변경이 되었고요. 미디어 경영학과는 디지털 미디어학과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및 경상계열 수학이 내려가고 탐구가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탐 2과목을 했을 때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인문계열이나 경상계열 갈 때 수학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대신 탐구를 잘 보는 게 중요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감인데요.
딱히 이렇게 변형된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두세 명씩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됐고요. AI 소프트웨어 학부의 일반 전형으로 42명 뽑게 되는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율전공 자연에서 감소된 게 AI 소프트웨어 학부로 넘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큰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가려는 학과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어는 최소 3등급 이상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려는 학과의 계열이 어디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표준 점수 활용이 점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보시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상 계열과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탐구가 중요해졌다. 이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등급 같은 경우에는요. 3등급 이하부터는 점수가 확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 3등급 그래도 2등급 이내는 받아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영어가 그래서 등급이 잘 나온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3등급까지는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각 계열별 가산점을 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인문계열, 경상계열, 자유전공학부 인문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 2개 봤을 때 2.5%씩 2과목 들어간다는 거. 자연계열 1 같은 경우에는 수학, 미적분, 기하 봤을 때 표준 점수의 7%, 탐구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 점수의 5%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계열 2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기하가 표준 점수의 5%, 그 다음에 백분위 점수의 5%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통을 봤는데 내가 자연계를 가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유전공학부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사는요. 한국사는 등급별로 0.5점씩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간격이 있어서 한국사를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학교폭력 조치 사항 같은 경우에는 3호까지는 따로 감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 다른 더 밑에에도 뭐 점수가 많이 떨어지진 않는데 8호, 9호를 받았을 경우에는 부적격이기 때문에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쓰면 좋을까? 이걸 좀 확인해 봤는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100분위 평균 85에서 90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탐구 점수 상향 및 가산점이 있지만 100분위 평균은 크게 안 달라질 것 같고요. 자신의 계열에 맞는 탐구와 수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 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 반영 비율이 떨어져서 수학이 조금 부족해도 탐구 잘 본 학생들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래서 작년 거를 볼 때 수학 성적과 탐구 성적을 봤을 때 수학이 잘 나오고 탐구가 조금 떨어진 그런 성적보다는 탐구를 잘 봤으면 수학이 조금 떨어져도 이번에는 한번 지원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숭실대 환산 점수로 905점에서 920점대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요 안에 들어간다면 그 학과별로 높은 학과, 낮은 학과 찾아서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AI 융합학부의 인원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자율전공 자연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AI 융합학부의 점수가 조금 하향되고 자율전공 자연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연 2계열이기 때문에 미적 기하랑 가탐을 선택했던 학생들은 상향으로 AI 융합학부에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점수가 적더라도 상향으로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랑 한국사 같은 경우는요. 급간 점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점수를 잘 받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서울시립대, 세종대, 숭실대학교 정시 관련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원하는 학교 잘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